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 박미숙의 날카로운 손바닥이 며느리 소희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소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박미숙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다. 잘못했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야. 간호사 조무사 주제에 우리 정우와 결혼했다는 게 잘못이고. 박미숙은 소희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계속 소리쳤다.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엉망이고 돈도 한 푼 없는 주제에 뭘 믿고 우리 아들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정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다. 아니, 지켜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런 광경이 일상인 것처럼 무덤덤했다. 신우이 민지는 소파에 앉아 오히려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간식을 먹으며 마치 드라마를 보듯 즐기고 있었다. 언니 또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실 일이 뭐가 있다고. 설마 또 집안일 제대로 안 했어요? 민지의 비꼬는 말투에 소희는 더욱 위축되었다. 결혼 3년 차,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병원에서도 네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박미숙이 소희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소희는 아픔을 참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제 병원 원장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 정우 부인이 조무사라며? 의사 부인 치고는 격이 안 맞네라고 했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소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창피를 당했다는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님, 제가 더 열심히. 열심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조무사는 조무사야. 간호사도 못 되는 주제에 뭘 더 바라겠어? 박미숙의 모욕은 끝이 없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정우 만나서 좋은 줄 알아? 정우는 의대 나온 의사야. 너 같은 고졸의 조무사가 감히 의사와 결혼할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돼? 소희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박미숙의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다. 그리고 너 시댁에 뭘 해준 게 있어?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집안일도 엉망이면서 뭘 믿고 이 집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박미숙은 만족하지 않았다. 사과로 되는 일이냐? 너는 애초에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야. 정우도 너 때문에 망신당하는 거 모르냐? 그때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소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소희야,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드려. 어머니가 이렇게 화나신 건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정우의 차가운 말에 소희는 더욱 절망했다.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소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들어섰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풍겼다. 뭐 하는 짓이야? 김춘매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우는 급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고 민지는 간식을 떨어뜨렸다. 박미숙 씨,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실망이군요. 김춘매는 소희를 부축하며 말했다. 소희야, 괜찮니? 할머니가 늦었구나. 박미숙은 당황했다. 이 할머니가 누구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챙기는 걸까? 할머니는 어떻게 저를. 소희도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우리 소희라고 부르는 이 할머니가 낯설면서도 왠지 친근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여기서 나가자. 김춘매는 소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박미숙을 차갑게 바라봤다. 박미숙 씨.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저기요. 댁은 누구신데? 저는 김춘매입니다. 소희를 돌보는 사람이고요. 김춘매의 말에 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소희야, 가자. 김춘매는 소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박미숙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김춘매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25년간 계획된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김춘매와 소희 사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김춘매와 소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소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신을 도와준 것은 고마웠지만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다. 지금부터 아는 사이가 되는 거야. 김춘매의 대답은 애매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제 이름도 아시고 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희야, 너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야. 착하고 예쁜 간호사, 조무사로 말이야. 김춘매는 소희의 뺨을 살펴보며 말했다.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서요. 소희의 말에 김춘매의 가슴이 아팠다. 자주 있는 일이라니. 손녀가 3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짐작이 갔다. 자주 있는 일이라고? 그럼 오늘이 처음이 아니구나. 네. 시어머님이 워낙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요.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김춘매는 주먹을 꽉 쥐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소희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고아원? 김춘매는 모르는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어렸을 때부터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그곳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고요. 소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김춘매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정우 씨와는 어떻게 만났어? 병원에서 만났어요. 정우 오빠가, 아니, 남편이 레지던트였을 때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특히 시댁에서는 제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김춘매는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너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 하지만 저희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까지. 처음 만나는 게 아니야. 김춘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할머니가 너를 예전부터 지켜봤어. 언제부터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줄게. 지금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소희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할머니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편 김춘매의 마음속에서는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김춘매는 19세 딸 은정이가 낳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은정이는 출산 후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는 계속 울기만 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19세 소녀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었다. 김춘매도 마찬가지였다. 반찬 가게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손녀까지 키우기에는 현실이 너무 냉혹했다. 우리 소희야. 김춘매는 갓난아기의 이름을 지었다. 소희. 작지만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었다. 할머니가 꼭 부자가 되어서 너를 찾으러 갈게. 김춘매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고아원에 맡겼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은정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소희는 김춘매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 되었다. 25년 동안 김춘매는 미친 듯이 일했다.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식당, 부동산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오직 소희를 찾기 위해서 3년 전 마침내 소희를 찾았을 때 김춘매는 기뻤다. 하지만 소희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희가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행비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희의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점점 심각해졌다. 소희가 시어머니에게 자주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김춘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5년 전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손녀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멍하니 계시는데 소희의 목소리에 김춘매는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해.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정말 저를 예전부터 아셨어요? 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소희의 질문에 김춘매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소희야.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요?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천천히. 준비가 되면 다 말해줄게. 소희는 아쉬웠지만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분간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할머니, 집에 와서 쉬어도 돼. 정말요. 하지만 시댁에서 뭐라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김춘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박미숙에 대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25년간 품어온 손녀에 대한 사랑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였다. 김춘매가 떠난 후 박미숙은 불안해졌다.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범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정우야, 그 할머니가 누구지? 글쎄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뭔가 이상해. 소희를 너무 자연스럽게 챙기잖아. 박미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김춘매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마트에서 만난 이웃에게 슬쩍 물어봤다. 혹시 김춘매라는 분 아세요? 김춘매 할머니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떤 분인데요? 이 동네 최고 부자예요. 아파트 절반이 그분 소유라고 들었어요. 박미숙은 깜짝 놀랐다. 반찬 가게 하신다고 하던데 반찬 가게는 취미로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엄청난 부동산 사업가세요. 우리 아파트도 그분 소유래요. 네, 우리 아파트도요? 네, 이 단지 건물주가 김춘매 할머니라고 들었어요. 박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대단한 분이 왜 자신의 며느리를 챙기는 걸까? 그분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워낙 조용히 사시는 분이라서. 아,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미숙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다.
설마 소희가 그 할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한편 소희도 김춘매에 대해 궁금해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언니, 무슨 생각해? 동료 간호사 혜진이 물었다. 응. 어제 갑자기 나타나신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소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갑자기 나타나신 할머니가 저를 챙겨주신다는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하지. 갑자기 그런 할머니를 만났다니. 할머니가 저를 예전부터 지켜봤다고 하시는데 전 전혀 기억이 없어. 혹시 고아원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 분일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소희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함이 진짜 같아서 의심하기가 어려웠다. 그날 오후 김춘매가 소희를 병원으로 마중 나왔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손녀가 일 마치고 오는데 마중 나오는 게 당연하지. 김춘매는 자연스럽게 손녀라는 표현을 썼다. 소희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손녀라니요? 아, 그냥 하는 말이야. 너를 손녀처럼 아끼고 싶어서. 김춘매는 얼른 둘러댔다. 할머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정말 저를 예전부터 아셨어요? 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소희의 질문에 김춘매는 잠시 망설였다. 조금씩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소희야,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지?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머니가 그 고아원과 관련이 있어. 소희는 깜짝 놀랐다. 어떤 관련이요? 25년 전에 할머니가 그 고아원에 한 아이를 맡긴 적이 있어. 설마 김춘매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조금씩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 아이가 바로 너야. 소희야. 소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 그럼 저는 내 친손녀야. 김춘매의 말에 소희는 더욱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챙긴 이유, 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애정. 할머니. 정말요? 그래. 25년 전에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찾아다녔지.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라고 하면 놀랄까 봐서. 그리고 내가 이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거든. 그럼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3년 전부터 멀리서 지켜봤어. 그런데 김춘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 집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소희는 김춘매를 꽉 안았다. 25년 동안 찾던 가족을 만난 것이다. 할머니. 정말 제 친할머니세요. 그래. 내 유일한 혈육이야. 두 사람은 길가에서 한참 동안 울며 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할머니.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은정이라는 이름이었어.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 너를 낳고 6개월 후에 교통사고로. 김춘매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사진도 있고. 그날 저녁 소희는 김춘매의 집에서 어머니 은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소희는 울었다. 자신과 많이 닮아 있었다. 할머니. 2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외롭지 않았어. 너를 찾겠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이제 찾으셨으니까 함께 살아요. 김춘매는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에는 박미숙에 대한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소희는 진실을 안 후 완전히 달라진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다.
25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어디 갔다 와? 박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그 어제 온 사람? 네. 소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졌다. 박미숙은 소희의 달라진 태도를 감지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지 않았다. 뭔가 달라졌네.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길래? 별 말씀 안 하셨는데요. 소희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와 상해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소희의 시댁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박미숙이 갑자기 소희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소희야, 아침 먹었어? 몸이 약해 보이는데 우유라도 마셔. 박미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소희에게 말을 걸었다. 예전 같으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뭐 하는 거냐며 핀잔을 주었을 텐데 지금은 걱정하는 어조였다. 네. 감사합니다. 소희는 당황스러웠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리둥절했다. 그래? 그런데 너무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마셔. 영양 보충해야지. 박미숙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소희에게 건넸다. 정우에게도 박미숙의 태도가 달라졌다. 정우야, 소희 출근할 때 차로 데려다 줘. 네. 왜요? 아내를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냐? 지하철은 힘들어.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다. 예전에는 소희가 알아서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했던 사람이었다. 소희는 정우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걸까요? 글쎄, 할머니를 만난 후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뭔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하신 것 같으니까 다행이야. 정우도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나자 소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예전에 위축되고 불안한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다. 소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매주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 많은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지. 우리 소희 오는데 대충 할 수 있겠니? 김춘매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눈물이 났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할머니가 계시다니 꿈만 같아요. 뭘?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25년 동안 못 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달이 지나자 박미숙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김춘매가 무서워서 소희에게 잘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정우야, 요즘 소희가 너무 건방져진 것 같지 않니? 어느 날 저녁 박미숙이 정우에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뒤에 있다고 해서 예전보다 당당해졌어. 눈치도 안 보고.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다. 소희가 건방져졌다고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모르겠지? 하지만 나는 느껴. 예전에는 조심조심했는데 지금은 대답도 당당하고. 그게 나쁜 건가요? 당당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당당한 거랑 건방진 건 달라. 박미숙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특히 김춘매가 소희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났다. 어느 날 소희가 김춘매로부터 명품 핸드백을 선물 받고 왔다. 소희야, 이거 내 거야? 네. 할머니가 사주셨어요. 박미숙은 핸드백을 자세히 살펴봤다. 명품 브랜드의 최신 제품이었다.
이거 얼마짜리야?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냥 주셔서. 이런 비싼 걸 그냥 줬다고? 박미숙은 선물을 보며 불쾌해졌다. 그렇게 비싼가요? 이거 500만 원은 넘을 거야. 소희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았다니. 정우야, 이게 정상적인 일 같냐? 정우가 들어오자 박미숙이 물었다. 뭐가요? 할머니라지만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이런 비싼 선물을 준다고? 정우도 핸드백을 보고 놀랐다. 아, 이거 정말 비싸 보이네. 정우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아무리 손녀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까? 박미숙의 의심이 시작되었다. 김춘매와 소희 사이에 뭔가 더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박미숙은 인터넷으로 김춘매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해봤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기사들까지 찾아봤다. 지역사업가 김춘매 씨, 딸과 손녀 잃고 홀로 사업 확장. 이 기사는 이미 봤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어봤다. 김 씨는 1998년 19세 딸이 미혼모가 되어 출산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녀를 고아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6개월 후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김 씨는 홀로 남게 되었다. 박미숙은 계산해봤다. 1998년에 태어난 아이라면 지금 25세. 소희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설마. 정말? 박미숙은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김춘매가 소희를 그렇게 아끼는 이유, 비싼 선물을 사주는 이유. 다음 날 박미숙은 용기를 내어 김춘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춘매는 박미숙을 카페로 불러냈다. 박미숙은 긴장한 상태였다. 어머님, 혹시 소희와 정말 혈연 관계세요? 김춘매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머님께서 25년 전에 손녀를 고아원에 보내셨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김춘매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맞아요. 그럼 소희는 제 친손녀가 맞아요. 박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네. 3년 전에 찾았어요. 하지만 소희가 이미 결혼해서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죠. 그럼 왜 지금? 김춘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소희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게 됐거든요. 박미숙은 숨이 막혔다. 김춘매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미숙 씨, 앞으로 소희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김춘매의 경고에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미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소희가 김춘매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와 불만이 더 커졌다. 내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저 애가 받고 있다니. 박미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며칠 후 소희는 정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여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 이야기예요. 소희는 정우에게 김춘매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면서 그럼 진짜 혈연 관계라는 거야? 네. 2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에요. 정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가족을 찾아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춘매의 영향력이 부담스러웠다. 그럼 할머니가 정말 부자라는 게 사실이구나. 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소희가 김춘매 할머니의 친손녀래요. 박미숙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자니 다시 한번 충격이었다. 친손녀라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네, 이 동네 최고 부자의 친손녀를 괴롭혔던 거예요. 박미숙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정우야, 이제 어쩌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복수하실까봐 무서워. 어머니, 그동안 소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복수당해도 할 말 없어요. 정우의 말에 박미숙은 더욱 우울해졌다. 하지만 며칠 지나도 김춘매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여전히 소희에게만 잘해줄 뿐 박미숙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오히려 박미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박미숙은 초조해했다. 김춘매가 언제 자신에게 복수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중 박미숙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정우의 병원 동료가 박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정우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김 선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정우 부인 할머니가 김춘매 회장님이신가요? 회장님이요? 네. 저희 병원 이사회에서 김춘매 회장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우 부인 할머니가 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김춘매가 단순한 부동산 부자가 아니라 병원 이사였다니. 그런데 김 회장님이 병원에 엄청난 기부금을 내신다고 하던데요. 정우가 참 복 받았네요. 전화를 끊은 후 박미숙은 더욱 절망했다. 김춘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다. 이제 정말 끝났다. 저 할머니를 적으로 돌렸으니 그날 밤 박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춘매가 자신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다. 하지만 정작 김춘매는 박미숙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보다는 소희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었다. 소희야, 넌 정말 행복하니?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시댁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네. 요즘은 오히려 잘해주세요. 김춘매는 만족스러워했다. 목적이 달성된 것 같았다. 하지만 박미숙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박미숙은 김춘매와 소희의 관계에서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박미숙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지역 최고 부자의 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서기에는 김춘매의 힘이 너무 컸다. 그래서 박미숙은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정우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어느 날 저녁 박미숙이 정우에게 말했다. 뭐가요? 그 할머니가 정말 소희 친할머니가 맞을까?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DNA 검사까지 했잖아요.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박미숙은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봐.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손녀라고?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아? 하지만 소희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고아원 출신이니까 더 절실했을 거고.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점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들으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것도 소희가 꾸민 일일 수 있어. 미리 접촉해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고. 박미숙의 논리는 억지스러웠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정우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미숙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우의 병원 동료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정우 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우리 며느리 일인데
박미숙은 병원 동료들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재벌 할머니 손녀가 됐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해요. 수상하다니요? 고아원 출신이 어떻게 그런 할머니를 찾겠어요? 분명 뭔가 꾸민 일이에요. 박미숙은 소희의 과거를 들춰내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며느리가 원래 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결혼할 때도 정우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접근한 것 같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재벌 할머니가 나타났다니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병원 동료들은 박미숙의 말에 관심을 보였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소희와 김춘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우 부인이 갑자기 재벌가가 됐다면서. 그런데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소희는 병원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소희야,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동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아니, 그냥 요즘 소문이 좀 있어서. 무슨 소문이요? 할머니 일로 뭔가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던데. 소희는 당황했다. 무슨 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서 정우에게 물어봤다. 여보, 병원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데 뭔지 아세요? 정우는 어머니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직접 말하지는 못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여보,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요즘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해요.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아요. 정우는 고민했다. 어머니의 행동을 소희에게 말해야 할까?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와 대화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뭘? 소희에 대해서요. 소희가 병원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는다고 하던데. 박미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대답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무슨 사실을 말씀이에요? 소희와 그 할머니 관계가 수상하다고. 어머니! 뭐, 정말 수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라고 하고, DNA 검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는 거고.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소희를 의심하시면 안 되죠! 의심. 나는 진실을 밝히려는 거야. 진실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소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정우의 말에 박미숙은 더욱 화가 났다. 그럼 내가 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박미숙과 정우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박미숙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분열을 가져왔다. 한편 김춘매는 박미숙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행비서를 통해 박미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박미숙이 병원에서 소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 예상한 일이야. 김춘매는 냉정하게 반응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어. 김춘매는 박미숙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강력한 반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춘매는 박미숙의 모든 행동을 파악한 후 마침내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제 때가 됐군. 김춘매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미숙 가족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검토해보세요. 네, 회장님. 조사 결과 박미숙 가족의 생활 기반이 거의 모두 김춘매와 연결되어 있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남편의 회사 건물, 그리고 정우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김춘매는 하나씩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미숙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조정했다. 박미숙 씨, 집 계약갱신권으로 연락드립니다. 부동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네, 뭔 일인가요? 임대료 조정 통보를 드리려고요.
다음 달부터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200만 원이요? 그게 무슨... 시세 조정입니다. 받아들이시거나 이사를 나가시거나 선택하세요. 박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임대료가 4배로 오른다니. 잠깐,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건물주와 직접 상담할 수 있나요? 건물주 지시사항입니다. 변경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박미숙은 남편에게 급히 연락했다. 여보, 큰일 났어. 집 임대료가 갑자기 4배로 올랐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김춘매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했잖아. 분명 우리 때문이야. 그날 오후에는 남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사장님, 건물 임대료 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존의 3배입니다. 박미숙의 남편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김춘매는 정우가 근무하는 병원에 압박을 가했다. 김춘매는 병원의 주요 후원자였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원장님, 정우 선생 가정사가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향 말씀이신지요?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병원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의료진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병원장은 김춘매의 의중을 파악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우 선생에게 가정 문제를 정리하도록 권고해 주세요. 병원은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정우는 원장실에 불려갔다. 정우야, 요즘 집안일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 그건... 나는 내 편이니까 말하는 건데 이 문제 빨리 정리해. 병원 이미지에도 안 좋고. 무슨 문제 말씀이신지요? 김춘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어머니가 부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행동이 병원까지 알려진 것이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냥 정리만 하면 돼.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소희에 대한 나쁜 소문 퍼뜨리는 건 말이에요.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다 추측이잖아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집 임대료도 올랐고, 아버지 회사도 어려워졌고, 병원에서도 경고받았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김춘매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박미숙은 절망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미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모든 생활비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이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박미숙이 김춘매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숙 씨,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김춘매는 차갑게 바라봤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김춘매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이것은 미숙 씨가 지난 3년간 그리고 최근 한 달간 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자료예요. 박미숙은 자료를 받아보고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3년 동안 제 손녀가 당한 고통을 미숙 씨도 일주일 만에 느끼셨군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당하는지. 김춘매는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다.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지. 첫째, 소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앞으로 소희를 친딸처럼 대하세요. 셋째, 정우에게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시키세요. 네,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소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김춘매는 박미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숙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 더 실망시키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박미숙은 소희에게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했다. 소희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박미숙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진심 어린 사과였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 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3년 동안 너를 괴롭힌 거, 나쁜 소문 퍼뜨린 거,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어머님, 내가 너무 질투했어. 내가 할머니한테 사랑받는 걸 보니까 견딜 수 없었어. 박미숙의 고백에 소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요? 나는 평생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할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박미숙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님도 힘드셨구나. 소희는 박미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의 아픔을. 소희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진짜 어머니가 될게. 어머님, 저도 부족했어요. 앞으로 잘해보아요. 소희는 박미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날부터 박미숙은 정말로 변했다. 소희에게 진심으로 잘해주기 시작했고 정우에게도 아내를 잘 챙기라고 교육했다. 정우야, 너는 소희를 잘 만났어. 앞으로 잘 모셔야 해.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도 달라졌다. 이번 일을 통해 아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한 달 후 김춘매는 소희 부부에게 새 집을 마련해 주었다. 할머니, 너무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 아니야. 할머니가 25년 동안 못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김춘매는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희야,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6개월 후 소희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김춘매는 기뻐서 소희를 꽉 안았다. 우리 소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네. 할머니 증손자예요. 김춘매는 눈물을 흘렸다. 25년 만에 찾은 손녀가 이제 자신도 아이를 낳게 된 것이다. 박미숙도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소희야,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님. 내가 잘 도와줄게. 산후조리도 내가 할게. 박미숙의 진심 어린 말에 소희는 감동했다. 9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 소희는 딸의 이름을 은정이라고 지었다. 할머니의 딸, 즉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할머니, 은정이에요. 김춘매는 갓 태어난 증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정아, 할머니가 너를 기다렸어.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소희가 행복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어. 김춘매는 주변을 둘러봤다. 소희, 정우, 박미숙, 그리고 갓 태어난 은정이까지 모두가 화목한 모습이었다. 5년이 지났다. 은정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증조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가족이에요. 여기가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 그림에는 4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우리 은정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네. 김춘매는 은정이를 안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증조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그럼 당연하지. 몇 년 후 김춘매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잠들듯이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 장례를 치른 후
소희는 김춘매의 방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소희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25년 동안 찾던 너를 만났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은정이도 잘 키워줘.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 생각도 해줘. 할머니는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사랑해. 우리 소희야. 할머니가. 소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10년 후 은정이는 의사가 되어 할머니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소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김춘매의 제사를 지내며 소희는 말했다. 할머니,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은정이도 의사가 되었고, 제가 할머니 사업도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사상의 촛불이 흔들렸다. 마치 김춘매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소희는 일기를 썼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 은정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나도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살고 있다. 할머니,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소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할머니 같았다. 그렇게 김춘매의 사랑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나갔다.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김춘매의 믿음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